네, 저는 인플라이에서 그 아시아 커스터머 아키텍트를 맡고 있는 이기훈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조금 다른 세션들하고 다르게 저희 그 회사의 어떤 제품 소개만 하기보다는 좀 실질적인 활용 사례를 같이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세션으로 준비를 했고요. 약간 대담 형식이어서 이렇게 앉아서 하게 되는데 약간 구석져 있기는 하지만 네, 좀 새롭네요. 네, 저와 함께 하시는 분은 이제 그 에너지 IT 기업 해줌의 이영구 팀장님 함께 주셔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발표드린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플라이 폴라리스라고 하는 테크놀로지와 제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오늘 이제 활용 사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해줌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소개드리고 마지막으로 해줌에서 인플라이를 활용해서 하고 계신 그 실시간 발전형 집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질의 형식으로 대화 형식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플라이 폴라리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폴라리스라는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저는 이제 인플라이라는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인플라이라고 하는 솔루션은 그 아파치 드루이드라고 하는 실시간 올랩 분석, 그 실시간 분석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아파치 드루이드라는 솔루션 기반의 엔터프라이즈 플랫폼입니다. 이 폴라리스라고 하는 솔루션은 이제 혹시나 여기에 아파치 드루이드라고 하는 플랫폼을 활용해 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아실 수도 있지만 굉장히 대규모의 데이터에 대해서 대용량의 동시성을 빠른 응답 속도로 처리하는 데 특화되어 있는 기술이기는 한데 이게 이제 좀 설치라든지 구성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가지고서 저희 회사가 엔터프라이즈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저희 이제 전 세계 트렌드와 같이 사스 서비스를 이제 내놓게 되었으며 그 사스 서비스의 명칭이 인플라이 폴라리스라는 서비스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작년 여름쯤에 이제 서울에 있는 AWS 리전에 출시가 되어서 현재 설명드리는 서비스는 당장 오늘 등록하셔서 뭐 트라이얼이라든지 아니면은 트라이얼을 등록하셔가지고서 테스트해 보시고 사용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럼 과연 이제 인플라이라는 솔루션이 어떤 문제들을 어떻게 어드레스해서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빅데이터 시대를 지나면서 스트리밍이라는 테크놀로지가 좀 이제 각광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실시간 데이터에 대해서 다차원 분석이라고 하는 요구 사항들이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제 좀 용어들이 많아서 조금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가령 어떠한 그 스마트 팩토리 같은 사례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뭐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센서들에 대한 데이터들이 지속적으로 집계가 되게 되고 실시간으로 집계가 되면서 예를 들어서 이상치가 생긴다든지 특이한 점들이 생기게 되면은 그때는 그 실제 데이터 그러니까 이상치가 생기고 있는 데이터의 그 원천 데이터가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가 어느 센서에 대한 내용들인지 이렇게 이제 보고 싶어하는 요구 사항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다 그랬을 때에는 크게 한 두세 가지 정도의 그 기능들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대용량의 다양한 엔드포인트에서 발생하고 있는 스트리밍 데이터를 바로바로 입수해서 그거를 실시간으로 집계해서 보면서 전체적인 추이를 볼 수 있는 이러한 그 집계 분석이 좀 필요하게 되고요. 그렇게 했었을 때 이제 집계값이 좀 특이점을 보인다 했었을 때는 집계값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제 로우 데이터를 보이는 쪽까지 이제 슬라이스 앤 다이스에서 실 데이터까지 내려갈 수 있는 기능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인플라이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실제 무슨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ETL, 프리 애그리게이션 해서 어떤 집계 테이블을 만들고 마트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벤트 데이터들을 원천 데이터로 그대로 저장하면서 이벤트 데이터들을 집계 분석 그러니까 그룹 바이 쿼리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굉장히 빠르게 집계하면서 동시에 원천 데이터를 그대로 갖고 있음으로써 그 원천 데이터들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요구사항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라이라고 하는 솔루션은 그 어떠한 요즘 많이 회자되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든지 데이터 레이크 솔루션들하고는 조금 다른 결을 가져가게 되고요. 여기 보이시는 그림처럼 조금 더 그런 오브젝트 스토리지 기반의 데이터 프로세싱을 통해 가지고서 그 레이크를 가져가는 부분들이 아래에 있다 그러면은 인플라이라고 하는 솔루션은 이런 스트리밍 데이터
AWS로 치면은 키네시스나 아니면 MSK, 카프카 이런 데이터들을 통해 가지고서 스트림드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들을 바로바로 입수하고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이제 시각화를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바로바로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서빙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한다라든지 하는 파이프라인의 형태로 아키텍처를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즈 케이스 고객 사례가 이제 그 넷플릭스라고 하는 글로벌 스트리밍 회사인데요. 넷플릭스라고 하는 회사는 아파치 드루이드 오픈소스 기술을 굉장히 초창기부터 활용해 왔습니다. 간단하게 유즈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면은 처음에 넷플릭스라고 하는 회사는 그 서비스 퀄리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전 세계 모든 넷플릭스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이 모바일이라든지 아니면 디바이스에서 클릭을 했었을 때 어떤 컨텐츠를 누르고 얼마나 시간이 걸려서 그 컨텐츠가 딜리버리가 되는지 3초 내에 5초 내에 사람들이 보고 싶은 영상들이 올라오는지 이런 퀄리티 만족도를 위해서 그 분석하는 데에 이 인플라이를 그 드루이드라고 하는 기술을 처음에 활용했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서울 지역에서 그 사람들이 컨텐츠를 눌렀을 때 한 10초 이상 걸린다. 그러면은 그쪽에다가 이제 좀 서버를 늘린다든지 이런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활용이 됐던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기능을 통해 가지고서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서 이제 10년이 지나니까 결국에는 이 넷플릭스는 전 세계 사용자의 클릭 데이터를 다 카프카를 통해서 이제 드루이드로 모으다 보니 요즘 이제 그런 것들 보실 겁니다. 넷플릭스나 아니면 이런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어떠한 신규 컨텐츠가 출시가 되게 되면은 어느 나라의 어떤 연령대에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컨텐츠들을 많이 봤다 하는 이런 그 집계 정보들을 이렇게 리포트 제공해 주시는 것들을 이렇게 좀 보실 텐데요. 그런데 이제 그 기반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넷플릭스 엔지니어들은 콘텐츠에서 나오는 다양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드루이드를 활용하고 있고 그 데이터는 압축 후 기준 그러니까 압축 전에 시간당 한 20테라바이트 정도 된다라고 하고 실시간으로 집계하고 조회하도록 이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서비스의 이상 감지, 콘텐츠 제공 현황, 뭐 사용자 활동 기록 등을 모두 이 방식으로 이제 활용하고 분석하는데 이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내에는 이제 이 드루이드 기술 기반을 활용해서 인플라이라고 하는 그 솔루션을 활용해서 그 성공 사례를 만들고 있는 고객들의 케이스들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거는 이제 당근마켓이라고 하는 저희 작년에 AWS 서밋에서 저와 같이 발표를 했던 이제 케이스인데요. 당근에서 이제 뭐 대부분 플랫폼을 한 번씩은 사용해 보셨을 테니까 요즘 이렇게 당근마켓 앱을 활용하시다 보면은 광고 같은 것들이 보일 겁니다. 지역 광고도 보일 거고 만약에 내가 찾고자 하는 중고 품목이 없으면은 신상품이 보이기도 하고 그런 그 지속적으로 이제 광고들이 나오게 될 때 결국에 광고주 관점에서는 내가 이런 광고를 의뢰했었을 때 내가 세팅한 광고 키워드대로 이제 내가 기대한 사람들한테 도달이 됐는지 그리고 얼마나 노출이 됐고 얼마나 클릭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싶을 겁니다. 근데 데이터의 원천이 대부분 다 사용자들의 클릭 스트림 데이터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고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집계 분석을 통해 가지고 리포트를 제공해 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당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집계 리포트를 제공하면서 또한 실시간으로 그 광고주들이 키워드를 바꿨을 때 이 광고가 어떻게 도달하고 있는지에 대한 패턴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플랫폼을 저희 인플라이와 함께 만들어서 가지고 있고 지속적으로 광고 매출을 통해 가지고서 재작년 이제 그 흑자전환을 하시는 여정에 저희가 함께 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우측에 보이시는 케이스들은 이제 뭐 카카오뱅크, 은행 같은 데에서는 수신 거래 분석이라든지 이제 은행도 요즘은 디지털 은행들이 광고를 하니까 광고 분석이라든지 ML에서 A/B 테스팅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활용을 하고 계시고 오늘의 집도 광고 같은 케이스, 그다음에 오늘 같이 설명드릴 이제 해줌이라고 하는 케이스는 이제 그런 그 실시간 발전량, 태양광이나 이제 풍력에서 나오는 이런 발전량들을 실시간으로 수집해서 그거에 대한 이상치를 탐지한다라든지 아니면 집계를 해야 되는 요구 사항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이런 데 활용하시고 계신 케이스들, 이와 같은 형태들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라이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좀 개념적으로 그런 그 실시간 스트리밍 데이터에 대한 요구 사항들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스트리밍 기술들이 이제 확대되고 그 다음에 이를 분석해야 되는 요구 사항들이 생길 때
물론 예전처럼 이 데이터들을 묶어가지고 집계해서 뭐 마트를 구성하고 하는 형태로 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데이터의 그 원천, 로 데이터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계를 빠르게 수행하고자 하는 문제를 마주했었을 때 이를 해결하는 데에 굉장히 좀 특화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인플라이에 대한 솔루션의 소개는 사실 저희가 뭐 다른 행사에서도 웨비나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행사에서도 발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쉽게 찾아보실 수 있어서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인플라이에 대한 소개를 좀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가 조금 다르게 세션을 꾸미려고 했던 거는 유론 인플라이 같은 솔루션들은 사실은 어떤 플랫폼 기술이라기보다는 특정한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춰 가지고서 활용이 되는 기술이다 보니까 고객들이 가지고 계신 어떤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저희 고객사의 팀장님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내용들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줌이라는 에너지 솔루션 회사에서 서비스 플랫폼 팀장을 맡고 있는 이현구입니다. 네, 일단 해줌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오늘 오신 분들이 이제 생소하실 수도 있고 해줌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좀 생소하신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아서 먼저 그 해줌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해줌은 재생에너지 대표 기업이다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중에서 태양광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12년 이상 업력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는 VPP 가상 발전소라는 개념으로 제주 시장에서 입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는 태양광을 중심으로 했던 사업 초기에서 발전해서 또 태양광, 풍력, 뭐 기타 등등 재생에너지 관련된 그런 서비스들을 기술을 통해서 해결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최근에는 VPP 가상발전소라는 주제를 가장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해줌 V라는 솔루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가상발전소의 개념에 대해서 좀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상발전소가 뭔지 일단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 가상발전소를 말씀드리면 말 그대로 가상의 큰 발전소 하나를 이용해서 그 발전소가 전력을 공급하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수익을 얻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가상 발전소 하나에는 수십 개의 태양광 발전소 또 풍력 발전소 이런 것들이 묶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사업자라든지 풍력 발전 사업자들이 가상 발전소 해줌이 운영하고 있는 가상 발전소에 참여를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모델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게 필요해지는 거는 아무래도 그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것들이 좀 날씨에 많이 디펜던시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보는 게 맞겠죠? 네, 맞습니다. 현재는 실시간 시장이 제주도에서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제주도는 특히 날씨가 바람도 많이 불고 또 태풍이라든지 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인데요. 이런 데서 가상발전소를 묶어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 또 사업자들이 특히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날씨에 영향을 받는 영향도를 최소화한다 이런 개념으로 가상발전소를 운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정리를 하면은 약간 그런 전국에 있는 그 태양광이나 풍력 자원을 이렇게 하나의 그 논리적인 가상 발전소로 묶게 되면은 아무래도 개별은 날씨의 특성도 많이 타고 그 편차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결국엔 묶다 보면은 이 오차율을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이런 방향성으로 가고 있고 해주면 이제 그러면은 그런 발전 사업자들의 데이터들을 모아서 이런 가상 발전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라든가 아니면 좀 운영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집계해야 되는 요구 사항들이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해줌 V라는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고요. 해줌 V를 통해서 가상 발전소 몇 개에 있는 또 수십 개, 사실은 수백 개 이상의 태양광 발전소, 풍력 발전소들을 묶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발전량 예측
그리고 아까 드루이드 그리고 인플라이 폴라리스가 갖고 있는 집계 이런 강점들을 활용해서 집계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발전량 수급을 조절한다든지 또는 발전량 예측을 더 정교하게 한다든지 이런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런 발전량 예측 서비스를 제공하시면서 결국에는 이런 예측값 대비 실제 그 오늘 날씨가 어제 예측한 것만큼 잘 가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근데 예측한 것보다 뭐 편차가 많이 벌어지면은 이걸 좀 뭐 이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든지 하는 이런 요구 사항들이 점점 생기기 때문에 실시간 데이터에 대한 가시성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하루 전에 내일 발전량을 예측하는 것 그리고 3시간 뒤에 발전량을 예측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를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예측된 발전량이 뭐 다음날 갑자기 날씨가 안 좋아진다든지 하는 경우에 편차가 크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 때 저희가 빠르게 5분 단위, 1분 단위 그리고 15분 단위, 1시간 단위에 집계를 해서 발전량 예측 오차가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보고요. 또 그 다음 날까지 해서 발전량이 어떻게 될 건지 예측하는데도 실시간 데이터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그 뭐 발전량의 예측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태양광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뭐 불과 몇 년 안에 단기간에 일어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배치성으로 일어나다가 좀 이렇게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트렌드가 최근에 이제 발생을 한 것 같은데, 그 여정에 대해서 뭐 저는 조금 알고 있지만 결국에는 하루 전에 이렇게 예측하다가 그다음에 하루 뭐 천천히 데이터를 봐도 되다가 좀 이렇게 실시간 쪽에 요구 사항들이 생기면서 이 전체적인 플랫폼이 좀 개비되고 발전된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하루 전 시장 그리고 실시간 시장 두 가지 시장이 운영되고 있고요. 하루 전 시장은 전국의 발전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실시간 시장은 현재는 제주 지역만 운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때 그 실시간 시장에서 이제 제주 지역만 현재 오픈하고 운영하고 있는 이유가 이제 태양광 포함해서 풍력 등등의 재생에너지를 발전량을 예측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또 실시간으로 예측을 해서 전력 수급을 빠르게 조절해야 되는 그런 것을 정부가 제도적으로 권장하고 있어서 저희가 기존에는 배치성 작업에서 좀 발전을 시켜서 실시간성 작업을 더 많이 하는 형태로 계속 발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실시간이라고 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그 약간 전력 시장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수반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전기가 너무 많이 생기면은 안 된다고 저는 이제 알고 있는데, 전기가 뭐 너무 많이 발전이 될 수밖에 없는, 예를 들어서 뭐 제주가 이제 삼다도 지역이어서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생각한 것보다 뭐 풍력 에너지가 많이 만들어진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오히려 먹구름이 너무 껴서 태양광이 생각보다 발전이 안 된다든지 했었을 때 어떤 보완책을 실시간으로 이제 만들어 줄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방향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실시간 발전량을 수집하고 또 예측된 발전량과 비교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보이는 요 지금 해줌의 이 실시간 발전량 집계 예측 이 플랫폼 아키텍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보니까 이렇게 맨 왼쪽에 이런 발전소들로부터 해가지고서 데이터들이 쭉 수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실시간 집계도 있고, 저기 보니까 이제 세이지메이커 같은 이러한 그 머신러닝을 수행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아키텍처 기준으로 좀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플랫폼 아키텍처를 설명드리자면 좌측에는 데이터가 입수되는 그런 소스들을 보실 수 있고요. 또 중앙에는 하단에 카프카를 이용해서 최초의 데이터 스트리밍을 처리하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중앙에 보시면 드루이드를 기반으로 하는 인플라이 폴라리스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카프카를 이용해서 데이터 스트림을 처리를 하고 그거를 모두 인플라이에 담는 그런 형태로 전체 아키텍처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크게 데이터 소스가 기상 데이터 그리고 발전량 데이터 이렇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상 데이터는 발전량 예측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고 또 현재 발전량 데이터는 실시간 발전량을 측정하고 운영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전력 수급에 따른 발전량 조절이라든지 이런 거를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발전량을 수집하고 그것을 카프카로 받아서 또 드루이드에 넣고 아까 그 인플라이 폴라리스의 장점으로 몇 가지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집계가 강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집계 기능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잠깐 말씀드렸던 1분 단위, 그 다음에 5분 단위, 15분 단위, 1시간 단위 이렇게 집계를 하면서 발전량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 추이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거기에 맞는 로직으로 발전량을 조절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기상 데이터가 저희에게는 이제 데이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뭐 커머스나 광고랑은 좀 다르게 데이터의 발생 빈도는 주기는 좀 텀이 긴데요. 용량이 매우 큽니다. 그런 것을 이제 드루이드의 인플라이 폴라리스에 넣고 저희가 예측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집계해서 원하는 뷰로 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했고 이 모든 서비스들은 저희가 좀 경량화된 프레임워크인 페이스트 API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라이에서 이제 집계를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그런 뷰를 통해서 보는 데이터들은 세이지 메이커를 이용해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이 예측에 활용하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네, 대부분 지금 그 해줌에서 활용하고 계신 데이터의 형태가 뭐 기상 데이터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발전량 데이터라는 게 물론 이제 뭐 데이터의 세부적인 특징들은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다 타임 시리즈를 동반하다 보니까 드루이드가 갖고 있는 이 시계열 데이터에 대한 뭐 실시간 집계 분석이 좀 굉장히 특이하게 잘 맞았던 유즈 케이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때도 뭐 이렇게 뭐 다른 이야기지만 물론 다른 레이크 솔루션들을 좀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다른 플랫폼들을 다양하게 구성하실 수도 있지만 또 드루이드가 자체적으로 이러한 유즈 케이스들을 좀 빌드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SQL 쿼리문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API 서비스, API 레이어가 같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PI 서버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도 꽤 큰 장점으로 봐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기상 데이터 그리고 발전량 데이터는 다 타임 시리즈 데이터고요. 이것을 빠르게 집계해서 그 결과를 피드백 루프로 예측에 다시 활용하고 이후 액션에 활용하는 그런 게 저희에게는 중요한 선택이었습니다. 다른 솔루션들을 검토하기도 했었지만 집계가 가장 강점인 드루이드를 사용하게 그렇게 최종 결정을 했었습니다. 네, 이런 아키텍처에 대해서는 뭐 혹시나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별도로 뭐 전화 이렇게 문의 주셔도 될 것 같고 사실 뭐 이렇게 오는 여정에서 몇 가지 이제 좀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보통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뭐 이런 발표 자리에서 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다, 청중분들이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그 질문들을 좀 몇 가지 뽑아왔는데요. 이미 좀 어느 정도 답이 됐던 것 같기도 합니다. 해줌이 이제 드루이드 기반 기술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폴라리스가 사실 그 서울에 리전이 서비스가 안 될 때 이제 DR 용도로부터 해서 미국에서 먼저 좀 이렇게 사용을 하시다가 이제 서울 리전이 오픈하고 서울 리전으로 가서 여전히 이제 온프레미스 환경에는 그 온프레미스용 그 드루이드가 같이 돌고 있고 그 다음에 여전히 그 사스로 이제 폴라리스가 돌고 있습니다. 그 폴라리스를 도입하게 됐던 배경과 여전히 이렇게 듀얼로 좀 운영하게 된 그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희가 뭐 사스 서비스를 다 사용하셔서 하셔서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저희가 누릴 수 있는 이점이 가장 크다. 이게 폴라리스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저희가 DR 관점에서 오히려 좀 바꿔서 온프레미스 서버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는 EKS로 운영을 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하지만 DR 관점에서 마스터의 구조로 좀 백업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메인은 폴라리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전에 언급하셨다시피 작년에 서울 리전이 오픈이 되면서 저희가 빠른 속도로 뭐 저희가 원하는 속도에 원하는 데이터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 이게 폴라리스를 도입한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그 장에도 한번 났었던 걸로 해서 페일오버 했던 기억도 나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뭐 드루이드가 해결하고 있는 비즈니스 문제는 이런 발전량 예측, 집계, 그다음에 그 뭐 이렇게 주피터 노트북을 바로 연동해서 사이언티스트 분들이 그 주피터 환경에서 그 데이터를 바로바로 집계된 데이터를 끌고 와서 그 분석을 하시고자 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해결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좀 이제 해주셨고요. 사실 여전히 이제 오늘 청중분들한테는 이 발전량 예측이라든지 집계라든지 아니면 애당초 이런 신재생이라는 상황, 그 환경 자체가 조금 생소하실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그 어떠한 정부의 정책 방향 플러스 관심도가 바뀌면서 뭐 드루이드가 갖고 있는 어떠한 그 사용자의 뭐 클릭스트림 분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지금 해줌이 운영하고 있는 해줌 BPP 솔루션들 위에 어떤 뭐 이렇게 광고를 실는다든지 이런 식으로도 이제 확장이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혹시 그런 쪽으로 좀 기회를 뭐 추가로 보시는 것들이 있으실까요? 네, 많은 기회를 언급해 주셔서 저희도 뭐 같이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당장은 저희가 이제 예측 그리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에 집중을 할 예정이고, 그 다음으로서는 저희가 인플라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인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그쪽으로 그 다음 스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매출 다변화라든지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면서 추가적인 사용자 분석 그리고 또 광고라든지 이런 것까지 함께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더 많은 이야기들을 이어나갈 수는 있지만 이제 시간이 사실 거의 이제 끝나가고 있어서 뭐 이러한 그 내용들로 간단하게 이제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마지막 장표로는 이제 서머리를 조금 해드리면은, 인플라이라고 하는 솔루션은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이벤트에 대한 분석을 수행합니다. 여기서 이제 분석하는 패턴들은 대용량에 대한 집계 분석, 높은 동시성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요. 카프카하고 바로 연결이 돼서 많이 활용하시는 케이스가 실시간 사용자 분석이라든지 아니면은 광고 성과 분석, 아니면 광고에 대한 실시간 비딩, 입찰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오늘 말씀드린 사례처럼 IoT 데이터에 대한 분석에 널리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드린 인플라이 폴라리스라고 하는 서비스는 사스 형태로 AWS 서울 리전에서 현재 서비스가 되고 있고, 현재 이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서 그 자체적인 광고 플랫폼이라든지 발전량 집계 플랫폼을 구성해 놓으신 고객사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관심 있으시다 그러시면은 한번 활용해 보시고, 또한 여러 가지 사례들이나 아니면은 활용처나 유즈 케이스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 그러시면은 저희에게 따로 연락 주시면은 또 추가로 설명드리고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자리 함께해 주셔서 다양한 이야기 해주신 이영구 팀장님께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저희 세션을 마쳐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